잘생긴 왕이 후궁을 위해 궁궐 안에 집을 2채나 지어줬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조선 왕 중에서 역대급 미남이라고 실록에까지 기록된 왕이거든요. 근데 그 왕이 23살에 요절합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아이 1명 못 낳고요. 이 남자 단순한 로맨티스트가 아니었습니다. 세도 정치에 짓눌린 채 왕조를 지키려 발버둥쳤던 비운의 군주였거든요. 오늘은 조선 24대 왕 헌종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왕 27명 중에 외모로 1등 먹은 왕이 누군지 아세요? 정답은 헌종입니다. 그것도 그냥 소문이 아니라 실록에 기록이 남아있어요. 조선 왕조실록은 기본적으로 왕의 치적과 국정 기록을 담은 공식 문서거든요. 근데 거기에 용모가 준수하고 목소리가 금속처럼 맑고 청아했다는 표현이 버젓이 적혀 있습니다. 사관이 왕 외모 칭찬을 공식 기록에 남겼다는 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역사를 좀 아시는 분들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심지어 궁녀들 사이에서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헌종 얼굴 한번 보려고 궁녀들이 행렬 구경 핑계대며 줄을 섰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아이돌 팬미팅 줄 서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그게 궁궐 안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외모만 그런 게 아니에요. 헌종은 성격도 명랑하고 유쾌했다고 전해집니다. 무겁고 엄숙한 왕실 분위기 속에서 웃음이 많은 왕이었다는 거잖아요. 드라마 해를 품은 달에 나오는 그 분위기, 실제로는 헌종에 더 가까웠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남자, 그 빛나는 외모만큼이나 삶이 파란만장했습니다. 8살에 왕이 됐거든요. 세상 물정도 모를 나이에 옥좌에 앉힌 거예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8살에 왕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아직 글씨 연습할 나이에 나라를 떠맡은 거예요. 그리고 즉위 9년 만에 첫 번째 왕비를 잃습니다. 헌종 나이 17살이었어요. 왕비가 죽으면 새 왕비를 들여야 합니다. 그게 왕실의 법도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처자들을 불러 모아 간택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가 주관 맞선 자리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헌종, 한 여인에게 눈이 꽂힙니다. 첫눈에 반했다는 표현이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정권이 헌종한테 없었다는 거예요. 왕비를 고르는 권한은 할머니 순원왕후, 어머니 신정왕후한테 있었습니다. 어른들 입장에서 왕비 간택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거든요. 어느 가문이 외척이 되느냐, 즉 권력 구도가 재편되는 정치적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헌종의 마음과 상관없이 효정왕후 홍씨가 왕비로 낙점됩니다. 홍씨 가문이 선택된 건 정치적 계산의 결과였어요. 헌숭은 자기가 원하지 않은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은 채로요.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자유롭지 못한 자리인지 17살 헌종은 그때 이미 뼈저리게 느꼈을 겁니다. 첫눈에 반했던 그 여인을 헌종은 잊지 못했습니다. 왕비와 함께 살면서도요. 그리고 20살 무렵 헌종은 결심합니다. 후궁 간택을 통해 그 여인을 직접 데려오겠다고요. 후궁 간택은 왕비 간택과 절차가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왕이 직접 선택에 개입할 여지가 훨씬 컸거든요. 헌종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간택 자리에서 자기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손으로 직접 골랐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여인이 바로 경빈 김씨입니다. 헌종보다 2살 어린 여인이었어요. 훗날 일부에서 경빈 김씨가 원래 왕비 후보였다가 탈락한 여인이라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두 간택은 시기 자체가 달랐거든요. 다만 그런 소문이 돌 만큼 경빈 김씨의 존재감이 강렬했다는 건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헌종 입장에서 이 선택은 단순한 후궁 간택이 아니었어요. 권력 구조가 강요한 결혼이 아니라 생애 처음으로 자기 의지로 선택한 여인이었거든요. 그 감정이 어땠을지는 이후 헌종의 행동이 말해줍니다. 경빈 김씨와의 만남은 짧고 비극적인 헌종의 삶에서 가장 인간적인 챕터로 남게 됩니다. 헌종이 경빈 김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는 증거가 지금도 서울 한복판에 남아 있습니다. 창덕궁 안에 있는 낙선제입니다. 왕이 후궁을 위해 궁궐 안에 별도의 정각을 짓는다는 건 조선 역사에서 거의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요. 그것도 한 채가 아니라 2채를 지었습니다. 낙선제와 석복헌 두 건물이 나란히 세워진 거예요. 낙선제는 헌종이 직접 사용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서재 겸 사랑방 같은 곳이었는데 경빈 김 씨와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던 데이트 공간이었어요. 석복헌은 경빈 김 씨가 머물던 안채였습니다. 헌종은 자신의 침소와 가장 가까운 자리에 그녀의 공간을 배치했어요. 건물 자체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낙선제는 단청을 칠하지 않은 소박한 건물이에요. 화려함보다 편안함을 택한 거죠. 두 사람이 함께 쉬고 이야기 나누는 공간으로 설계된 느낌이 역력합니다. 왕실 어른들 눈치 보며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던 헌종이 처음으로 자기 돈과 자기 의지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집을 지어준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했으면 궁궐 안에 집을 2채씩이나 올렸겠어요. 낙선제는 지금도 창덕궁에서 가장 인간적인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으로 꼽힙니다. 근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꽃미남의 로맨티스트, 사랑하는 여인에게 집까지 지어준 이 남자가 실은 정력제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헌종은 녹용, 당귀, 숙지황 같은 한약재를 스스로 찾아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이 직접 약재를 주문하는 게 이례적인 일인데 헌종은 그걸 수시로 했어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수천 첩 단위로 먹어치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특히 녹용에 대한 집착이 심했어요. 수컷 사슴 한 마리가 여러 암컷과 교미한다는 속설 때문이었거든요. 지금 들으면 황당하지만 당시에는 진지하게 믿어졌던 이야기입니다. 헌종은 그 믿음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끼를 벤 어미 돼지고기가 정력에 좋다는 소문이 돌면 구해오게 했고 특정 지역에서 담근 약주가 좋다 하면 그것도 가져오게 했어요. 메밀 요리를 극찬하며 자주 찾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주변에서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헌종은 멈추지 않았거든요. 겉으로 보면 그냥 건강 염려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헌종이 왜 이토록 집착했는지 그 이면에는 훨씬 무거운 사정이 깔려 있었거든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결국 그 집착이 헌종을 죽였습니다. 수천 첩의 녹용, 온갖 약재, 정체를 알 수 없는 민간 약주까지 헌종의 몸은 버텨내질 못했어요. 한약이라고 다 몸에 좋은 게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라도 과하면 독이 되거든요. 특히 열을 올리는 성질의 보약을 장기간 과다 복용하면 위장에 심각한 부담을 줍니다. 헌종의 몸에서는 정확히 그 일이 벌어졌어요. 급성 위염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건강이 빠르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23살이었습니다. 꽃도 피우기 전에 진 거예요. 경빈 김 씨와 깊은 사랑을 나눴지만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후사를 끝내보지 못한 채 눈을 감은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집착했던 정력제가 아이를 낳게 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수명을 갉아먹은 셈이 됐습니다. 후대 일부에서는 헌종을 주색에 빠져 요절한 왕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단순히 향락에 탐닉한 왕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 절박함의 뿌리를 알면 헌종이라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헌종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아버지 얘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헌종의 아버지는 효명세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 왕이 되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순조가 살아있을 때 먼저 죽었거든요. 나이 23살에요. 효명세자는 단순한 왕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조선 후기를 뒤흔들던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에 정면으로 맞섰던 인물이에요. 순조가 워낙 유약했기 때문에 외척 가문들이 권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었는데 효명세자는 그걸 되찾으려 했습니다. 대리청정을 하면서 왕권 강화를 밀어붙였고 실제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가 23살에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조선은 다시 세도 정치의 늪으로 빠져들었어요. 희망이 꺼진 거죠. 그리고 그 효명세자의 아들이 바로 헌종입니다. 8살에 왕위에 올랐을 때 이미 권력은 가문들 손에 넘어가 있었어요. 어린 왕 뒤에서 할머니 순원 왕후와 안동 김씨가 나라를 쥐고 흔들었습니다. 헌종은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알고 있었어요. 왕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걸요. 근데 현실은 너무 두꺼운 벽이었습니다. 아버지도 23살에 쓰러진 그 벽 앞에서 헌종도 똑같이 23살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왕권을 되찾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군사도 필요하고 인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합니다. 근데 헌종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건 그게 아니었어요.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15살에 친정을 시작한 헌종은 안동 김씨 세력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근데 그 싸움에서 가장 확실한 무기는 자기 핏줄로 이어지는 후계자였어요. 왕의 아들이 있어야 다음 왕도 내 편이 되는 거거든요. 외척 가문이 끼어들 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그 아들의 외가가 절대 안동 김씨여서는 안 됐어요. 왕비 효정왕 후 홍씨에게서 아들이 없었습니다. 헌종은 초조해졌어요. 왕비에게 후사가 없으면 후궁에게서라도 아들을 얻어야 했습니다. 경빈 김씨를 들인 것도 사랑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치적으로도 절박한 선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헌종이 정력제에 그토록 매달렸던 게 단순한 욕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야 왕조를 지킬 수 있고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을 수 있었거든요. 그 절박함이 수천 첩의 녹용으로 온갖 민간 약재로 이어진 겁니다. 자식 하나 갖기 위해 나라의 왕이 이렇게까지 발버둥 쳐야 했다는 게 당시 세도 정치가 얼마나 깊이 왕실을 올가매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헌종이 후사 없이 23살에 눈을 감자 조선 왕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위를 이을 사람이 없었거든요. 결국 왕실은 강화도에서 농사를 짓고 살던 먼 왕족을 데려옵니다. 그게 바로 철종이에요. 강화도령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그 사람입니다. 철종이 즉위하자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헌종이 그토록 막으려 했던 바로 그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아들 하나 없이 떠난 왕의 빈자리를 권력 가문이 통째로 채워버렸습니다. 헌종의 어머니 신정왕후 조씨는 달랐어요. 아들의 한을 가슴에 품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 흥선대원군과 손을 잡고 안동 김씨를 축출하는 데 성공합니다. 헌종이 살아서 이루지 못한 일을 어머니가 대신 해낸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가장 긴 시간 동안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다. 경빈 김씨예요. 헌종이 죽은 후 그녀는 낙선제에 홀로 남았습니다. 사랑했던 남자의 정적들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걸 봤고 나라가 기울고 무너지는 것도 지켜봤어요. 그렇게 58년을 혼자 살았습니다. 1907년 경빈 김씨는 낙선제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죽어서야 비로소 헌종 곁으로 돌아갔어요. 창덕궁 낙선제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화려한 궁궐 건물들 사이에서 낙선제는 묘하게 다른 분위기를 풍깁니다. 단청도 없고 요란한 장식도 없어요. 그냥 조용하고 소박한 공간이에요. 근데 그 안에 서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19세기 조선은 세도 정치의 그늘이 온 나라를 덮고 있던 시대였어요.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못하던 시절이었죠. 헌종은 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 명랑한 성격, 사랑하는 여인까지 있었지만 정작 왕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적었어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꿈을 물려받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몸이 먼저 꺾였습니다. 정력제에 집착했던 것도 경빈 김씨를 후궁으로 들인 것도 낙선제를 지은 것도 결국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예요. 왕조를 지키고 싶었던 한 남자의 절박함이었거든요. 헌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주색에 빠진 왕이라는 시선도 있고 시대의 희생양이라는 시선도 있어요. 어느 쪽이 맞느냐보다 중요한 건 그 짧은 23년의 삶 뒤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짓눌려 있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낙선제는 지금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헌종과 경빈 김씨가 나눴던 온기를 조용히 품은 채로요. 조선 24대 왕 헌종, 실록에 외모가 기록된 왕, 사랑하는 여인에게 집을 지어준 왕, 그리고 23살의 요절한 왕입니다. 화려한 타이틀 뒤에는 아버지의 꿈을 물려받은 채 세도 정치에 짓눌렸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왕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무거운 자리인지 헌종의 이야기가 말해줍니다. 서울에 가실 일 있으면 창덕궁 낙선제 한번 들러보세요. 교과서에는 없는 조선의 진짜 이야기가 그 조용한 공간 안에 담겨 있습니다.